만약에 인공지능이 쓴 글을 사람이 쓴 거랑 거의 구별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는 AI 연구에 정말 한 획을 그은 논문, 바로 GPT-3의 탄생을 알린 Language Models are Future Learners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 기술이 대체 어떻게 탄생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알아보죠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52%.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AI가 쓴 기사랑 사람이 쓴 기사를 보고 이건 AI가 쓴 거야 하고 맞출 확률입니다. 거의 뭐 동전 던지기랑 다를 바가 없죠. 사실상 거의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. 자, 이 기사 어떠세요? 꽤 그럴듯하지 않나요? 놀랍게도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. 바로 AI, GPT-3가 쓴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아니 대체 어떻게 AI가 여기까지 발전한 걸까요?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인간을 속이는 AI. 이게 그냥 성능이 좀 좋아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.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능력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AI는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? 이 질문에 답하려면 GPT-3가 나오기 전에 AI가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었는지 그 얘기부터 해야 합니다. 두 번째 파트, AI를 가르치던 옛날 방식입니다. GPT-3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알려면요, 그 전에는 AI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, 그러니까 그 미세 조정이라는 패러다임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전에는요, 이 미세 조정이라는 게 거의 표준적인 방법이었어요. 이게 뭐냐면 AI한테 새로운 걸 가르칠 때마다 그 작업에 딱 맞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다 준비해서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.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방식이었죠. 이 미세 조정 방식에는 아주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작업을 할 때마다 매번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했고요.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죠. 그리고 AI가 딱 배운 것만 잘하고 응용을 못하게 만들었어요. 무엇보다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는 방식하고는 너무너무 달랐던 겁니다. 자, 세 번째 파트입니다. 적은 예시로 학습하기. 이 비효율적인 미세 조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정말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. 바로 인간처럼 단 몇 개의 예시만 보고도 학습하는 퓨샷 러닝이 등장하는 거죠. 정말 강력한 질문 아닌가요? 사람은 예시 몇 개만 보면 바로 배우는데 왜 AI는 수천, 수만 개가 필요하냐는 거죠. 이 질문이 바로 퓨셔 러닝이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연구진들이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세 가지 방식을 실험해봐요. 예시가 아예 없는 제로샷, 딱 하나만 보여주는 원샷, 그리고 몇 개만 보여주는 퓨샷. 근데 여기서 진짜 혁명적인 게 뭐냐면요, 이 모든 과정에서 모델을 전혀 재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. 가중치 업데이트가 없어요. 그냥 우리가 채팅창에 입력하듯이 지시사항이나 예시 몇 개만 던져주면 AI가 알아서 새로운 작업을 해낸다는 겁니다. 논문에 나오는 이 문장의 핵심을 딱 짚어줍니다. 그러니까 모델이 이미 훈련 과정에서 온갖 기술들을 다 배워서 내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몇 가지 힌트만 딱 주면 그 능력들을 바로바로 꺼내서 쓴다는 거죠. 네 번째 파트입니다. 그 비밀은 바로 전례 없는 규모. 아니, 그럼 AI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됐을까요? 그 비밀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아주 심오한 한 단어에 있습니다. 바로 규모입니다. 1750억. 와,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숫자죠? 이게 바로 GPT-3가 가진 파라미터의 개수입니다. 말하자면 AI 뇌의 신경 연결점 같은 건데 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. 이 차트를 보시면 그 크기가 그냥 한눈에 와 닿으실 겁니다. 그 전에 가장 컸던 모델보다 무려 10배가 더 커요. 연구진들은 바로 이 압도적인 규모가 양질 전환을 일으켜서 모델의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냈다고 본 겁니다. 이 어마어마한 모델은 그럼 뭘로 학습했을까요? 인터넷에 있는 정말 다양한 텍스트를 먹고 자랐습니다. 필터링된 웹 데이터가 60%로 가장 많고요. 그 외에 책이나 위키피디아 같은 자료들도 포함해서 아주 광범위한 지식의 토대를 쌓은 거죠.
자,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, 가능성과 위험입니다. 아시겠지만 모든 강력한 기술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. GPT-3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기술이 가진 놀라운 능력과 함께 논문 스스로가 경고하는 심각한 위험들까지 균형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GPT-3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간단한 세 자리 덧셈도 꽤 잘하고요. 퀴즈 대회에서는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. 심지어 세상에 없는 단어를 만들어주고 이걸로 문장을 지어보라고 하면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. 많은 경우에 특정 작업에만 특화된 모델들보다도 성능이 더 좋았어요. 하지만 연구진들은 솔직하게 모델의 한계점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. 글을 잘 만들어내고 새로운 작업에 빨리 적응하는 건 잘하지만 뭐랄까 상식적인 물리 법칙을 이해하거나 긴 글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건 좀 힘들어해요. 특히 두 문장을 비교해서 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작업에 약점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논문은 몇 가지 심각한 사회적 위험들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.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걸로 가짜뉴스나 스팸 메일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. 또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배우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성별이나 인종, 종교에 대한 편견까지도 그대로 학습하고 심지어 더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. 데이터 자체가 영어권 인터넷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한계도 분명히 명시했고요. 자, 오늘 우리는 GPT-3 논문을 통해서 AI가 어떻게 스스로 학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는지 살펴봤습니다. 이건 정말 엄청난 가능성의 문을 연 사건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무겁고 어려운 사회적, 윤리적 숙제도 함께 던져줬죠. 오직 텍스트만 읽고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 AI. 과연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?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?